그때 그 순간만큼은 저도 한 여자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 밤, 태훈의 뜨거운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50을 넘긴 제 몸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그의 큰 손이 제 허리를 감쌀 때 저는 23살 장미경이 된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그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거친 숨결과 함께 제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12살이나 어린 그 아이가, 지훈이의 절친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다니. 저도 모르게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사랑받는 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도 잠시 현실이란 문이 열리고 제 아들 지훈이가 모든 걸 목격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제 친구랑 왜 그러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을 때 저는 태훈과 함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제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태훈의 셔츠 단추도 몇 개 풀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건.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태훈이 제 앞으로 나섰어요. 형, 미안해. 이건 내 잘못이야. 태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탓하지는 마. 지훈이는 두 주먹을 꽉 쥐고 태훈을 노려봤어요. 내 친구가 내 엄마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제 아들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존경받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와 금기를 저지른 여자일 뿐이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설명할게. 제가 다가가려 했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닫힌 문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훈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제 소중한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훈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천천히 돌이켜보기로 했어요. 그래요. 모든 건 석 달 전 그 무더운 여름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지훈이가 태훈을 처음 집에 데려왔던 그날부터요. 엄마, 내 친구 태훈이야. 앞으로 자주 놀러 올 거야.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아들의 친구를 맞이하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태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청년의 눈빛에는 또래의 남자아이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어머, 정말 예의 바르네. 지훈이가 좋은 친구를 뒀구나. 제가 웃으며 말했을 때 태훈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이혼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로지 지훈이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아이 아빠는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느라 정신없었거든요. 엄마는 정말 예쁘다. 어릴 때 지훈이가 자주 해주던 말이었어요. 그 말에 위로받으며 저는 아들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미용실도 꾸준히 다니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몸매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였죠.
그런데 태훈이 나타나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들의 친구에 대한 관심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태우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정말 좋았어요. 반팔 티셔츠를 입으면 도드라지는 팔 근육, 다지 위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탄탄한 허벅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다른 또래 남자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선생님, 혹시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어느 날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2살 청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제가 당황해서 반문했어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늦게 들어올 때면 선생님이 혼자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쓸쓸해 보이세요. 태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로 외로웠거든요. 지훈이가 자라면서 점점 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제 마음 한편은 더욱 허전해져 갔어요. 태훈아, 고마워. 하지만 괜찮다.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을 때 태훈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어른스러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태훈의 그 말이,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훈이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없을 때도 혼자 와서 숙제를 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했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선생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태훈이 직접 커피를 타서 가져다 줄 때면 제 마음이 묘하게 설렜어요. 지훈이도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챙겨준 적은 없었거든요. 고마워, 태훈아. 제가 웃으며 받을 때면 태훈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내려다가 갈끝으로 서 있을 때 태훈이 뒤에서 도와줬어요. 그의 단단한 가슴이 제 등에 닿았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조심하세요, 선생님. 태훈의 목소리가 제 귀에 바로 닿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태훈이 천천히 몸을 떼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감촉은 오래도록 제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태훈의 체온이, 그의 남성적인 향기가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제가 미쳐가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22살 청년에게, 그것도 제 아들의 절친한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태훈이 올 때마다 제 심장은 빨리 뛰었고 그가 가고 나면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안 돼? 너도 여자잖아.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줄만 알았던 우리 집에 꿈에서도 상상 못할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는 친구들과 야구를 보러 갔고 집에는 태훈과 저만 남았어요. 태훈은 거실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뭔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태훈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괜찮아. 태훈아, 너는 공부해.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그가 곁에 있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혼자 하시면 심심하실 텐데요. 태훈이 저 옆에 서서 양파를 깎기 시작했어요. 그의 큰 손이 의외로 섬세하게 칼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훈아, 너 요리도 잘하는구나.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태훈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랑 둘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태훈의 목소리에 살짝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어머,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저도 모르게 태훈의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태훈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선생님도 혼자 지훈이를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제 마음 깊은 곳이 찡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제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몰랐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혼자서도 잘 키우네라며 겉으로만 칭찬했어요. 많이 외로웠어요. 제가 진심을 털어놓았을 때 태훈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지금도 외로우세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사실 지금이 가장 외로웠거든요. 지훈이가 자라면서 점점 독립적이 되어가고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선생님, 태훈이 제 턱을 살짝 돌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어요.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과 함께 태훈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짙은 눈동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훈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를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왔어. 지훈이의 목소리에 우리는 급히 떨어졌어요. 태훈이 왔네. 공부하고 있었어? 지훈이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응. 숙제 좀 하다가 선생님 요리 도와드렸어. 태훈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제 심장은 아직도 빨리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어요. 태훈의 그 눈빛이, 그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갈망이 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훈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이 되었어요. 제가 빨래를 넣을 때면 도와주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면 대신 들어주고, 심지어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마사지까지 해줬어요. 선생님 어깨가 참 많이 뭉쳤네요. 태훈이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을 때 저는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그의 큰 손이 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주무를 때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성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태훈아, 정말 고마워.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제가 물으니 태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선생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한 번 뭉클했어요. 이 청년이 저를 위해 마사지까지 배워왔다니. 지훈이 아빠는 결혼한 지 20년 동안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태훈아, 넌 정말 좋은 남자가 될 거야.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태훈이 잠깐 손을 멈췄어요. 선생님, 저 혹시 태훈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왜? 무슨 말인데? 제가 돌아보며 물었을 때 태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행복하셨으면 해서요. 태훈이 다시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어요.
태훈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고 있었고 그의 큰 손이 제 어깨에서 목에서 등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태훈아,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허스키했어요. 네, 선생님. 태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남성적이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마 왔어. 태훈아. 너 또 왔구나. 지훈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또다시 급히 자연스러운 척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와 태훈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피하게 되고 우연히 몸이 닿을 때마다 전기 같은 느낌이 지나갔어요. 특히 태훈이 운동하고 온 날이면 더 심했어요. 약간 땀에 젖은 그의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근육의 선을 선명하게 드러낼 때 저는 시선을 돌리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태훈이 눈치채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냄새 나죠? 운동하고 와서. 태훈이 민망해하며 말할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건강한 냄새잖아. 제가 대답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태훈도 제 말의 의미를 알아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거든요. 선생님, 태훈이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더 부드럽고 더 감미롭게 마치 연인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위험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제 감정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태훈이 보내는 신호들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점점 그에게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연락했어요. 그런데 태훈이 숙제가 있다며 남아있겠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저와 태훈이 밤새 단둘이 있게 된 거였죠. 선생님, 지훈이 없으니까 조용하네요. 태훈이 소파에 앉아서 말했어요. 그러게, 지훈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제가 그 옆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가까이 앉았는데 태훈이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선생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태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백? 사실 지훈이 집에 오는 게 지훈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태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태훈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선생님,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이 자꾸만 생각나요. 태훈의 고백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이 솟구쳤어요. 이 젊고 멋진 남자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충분히 설렜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감정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태훈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태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제가 이상한 건 알아요. 형의 엄마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태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져요. 밤에 집에 가서도 선생님 생각만 하게 돼요. 제 손을 잡고 있는 태훈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의 커다란 손에 제 손이 완전히 감싸여 있는 모습이 묘하게 안정감을 줬어요. 태훈아, 이러면 안 돼. 나는 내 형의 엄마야. 제가 이성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도 한 여자잖아요. 태훈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저는 알아요. 지훈이한테는 좋은 엄마로만 보이려고 하시지만 저한테는 가끔 정말 외로운 표정을 보이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청년이 저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니. 선생님,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따뜻한 여자분의 품이 그리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태훈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언제부턴가 선생님을 한 여자로 보게 됐어요. 태훈아, 제가 그를 말리려고 했지만 태훈이 제 말을 막았어요. 선생님, 들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태훈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매일 밤 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가 이상한 건 아닌지, 형한테 미안한 건 아닌지 수없이 생각했어요. 태훈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볼 때마다 이 감정이 틀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웃을 때, 요리하실 때, 지훈이를 걱정하실 때, 모든 순간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제 마음이 요동쳤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지훈이 아빠는 연애할 때조차 이렇게 직접적이고 감미로운 말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태훈아,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제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태훈이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선생님은 어떤 20대 여자보다도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50을 넘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다니.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태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정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의 미소, 선생님의 목소리, 선생님이 커피 타주실 때 풍기는 향기, 모든 게 저를 미치게 해요. 태훈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선생님 생각을 하면 몸이 이상해져요. 그 고백에 제 몸도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아랫배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태훈아, 정말 안 돼. 제가 고개를 저었지만 태훈이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선생님도 저를 느끼고 있잖아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떨리시고 제가 만질 때마다 숨이 가빠지세요. 태훈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었어요. 태훈의 말이 모두 맞았어요. 저는 그에게 끌리고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태훈이 제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더 가까이 했어요. 한 번만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태훈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입술에 닿고 있었어요. 태훈아, 제가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태훈이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쌓인 모든 외로움, 모든 갈망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열쇠 돌리는 소리가 이어졌고요.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불이 켜져 있네. 지훈이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어요. 우리는 재빨리 떨어져 앉았어요. 태우는 급히 책을 펼쳤고 저는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어머, 지훈아, 친구 집에서 안 잔다고 했니?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친구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일찍 왔어요. 태훈이도 아직 있네? 지훈이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응. 숙제가 좀 있어서. 태훈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일 같이 가자. 나도 이제 잘게. 지훈이가 하품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훈이가 방문을 닫자 저와 태훈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선생님,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훈아, 오늘은 이만 들어가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네, 알겠어요. 태훈이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하지만 선생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태훈이 현관으로 향할 때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 탄탄한 등 근육이 티셔츠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태훈이 현관에서 인사했을 때 저는 그를 배웅하러 나갔어요. 조심히 들어가. 태훈아, 제가 말하자 태훈이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오늘 일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진심이었으니까요. 태훈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빨리 뛰고 있었고 온몸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제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태훈의 고백이 주는 달콤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태훈의 그 간절한 눈빛이, 그의 뜨거운 고백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한 번 정도는 솔직해져도 되는 건 아닐까? 다음 날부터 태훈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어요. 지훈이 있을 때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지훈이 없는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동아리 MT를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훈은 역시나 남아있겠다고 했고요. 선생님, 그날 우리 얘기 계속해도 될까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마음도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제 마음을, 제 감정을. 태훈아, 제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너를 보면 가슴이 뛰어. 그 순간 태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선생님? 태훈이 제게 다가오며 물었어요. 정말이야. 하지만 제가 말을 이으려 할 때 태훈이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댔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선생님, 오늘만은 그냥 우리 둘이면 돼요. 그리고 마침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둘만의 시간을 위한 자연의 배려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 속에서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그날 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태풍주의보가 내린 날이었는데 마치 하늘도 우리의 금기된 만남을 감춰주려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비가 너무 세게 와요. 오늘 집에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태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이었어요. 빗줄기가 너무 강해서 밖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위험해 보였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겠네. 제가 말했을 때 태훈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기대감과 불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훈이 방에서 자면 돼요. 제가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거든요. 태훈이 젓가락을 들 때마다 그의 큰 손에 시선이 가고 태훈도 제가 물을 마실 때마다 제 목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태훈이 말했지만 사실 둘 다 음식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태훈아. 제가 미소를 지었을 때 태훈의 눈빛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태훈이 제 뒤에서 도와주었어요. 그의 체온이 제 등을 통해 전해져 왔고 가끔 그의 팔이 제 팔에 스쳤어요. 그럴 때마다 전기 같은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생님, 태훈이 제 뒤에서 조용히 불렀어요. 제가 돌아서려는 순간 태훈의 두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뒤에서 안기는 느낌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태훈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나쁜 놈인가요? 태훈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형의 엄마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제가 대답했어요.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럼 이 마음을 계속 가져도 될까요? 태훈의 팔이 제 허리를 더 꽉 감쌌어요.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안정감을 느꼈어요. 강하고 따뜻한 남자의 품,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확신. 태훈아, 제가 그의 품에서 돌아섰어요. 이제 우리는 마주 보고 있었어요. 태훈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의 진한 눈동자, 오뚝한 콧날, 그리고 살짝 벌어진 입술. 모든 게 완벽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선생님을 사랑해요. 태훈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50평생 이렇게 간절히 사랑받고 싶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나도 너를 사랑해, 태훈아. 제가 고백하는 순간 태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꿈인지 확인하듯이 가볍게 스쳤어요. 하지만 곧 그 키스는 더욱 깊어졌어요. 태훈의 뜨거운 입술이 제 입술을 탐하고 저도 그에게 응답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태훈의 큰 손이 제 등을 어루만질 때마다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선생님, 태훈이 키스를 멈추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층 낮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태훈아, 저도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욕망이 가득했어요. 저를 향한 순수하고도 뜨거운 욕망. 태훈이 저를 거실 소파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태훈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미경이라는 한 여자로 살고 싶었어요. 태훈의 손이 제 어깨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의 터치는 섬세했고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선생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태훈이 속삭이며 제 목에 키스했어요.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태훈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전신에 전율이 흘렀어요. 태훈아,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느낌이 좋았어요. 태훈이 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그의 단단한 가슴이 제 가슴에 밀착됐을 때 저는 그의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심장박동과 똑같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너무 행복해요. 태훈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원해지고 사랑받는다는 느낌. 여자로서의 제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도 잠시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났어요. 엄마, 디노무 와서 일찍 왔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태훈이 재빨리 제게서 떨어져 나갔고 저는 급히 옷을 정리했어요. 신발이. 태훈이 신발이 왜 여기 있지?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엄마, 나 왔어. 지훈이가 거실 입구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소파 양끝에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지훈아, 어서 와. 비 때문에 태훈이도 못 가고 있었어.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요? 혹시 아프세요? 지훈이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니야. 좀 더워서 그래.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계속 우리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특히 태훈이 지훈이 방에 들어간 후에도 지훈이는 여러 번 방문을 열어서 복도를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훈이 떠난 후 지훈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태훈이랑 무슨 일 있어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무슨 소리니? 무슨 일이 있겠어? 제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눈에는 확신이 서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모든 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샤프롤로그. 그때 그 순간만큼은 저도 한 여자였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 밤, 태훈의 뜨거운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50을 넘긴 제 몸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그의 큰 손이 제 허리를 감쌀 때 저는 23살 장미경이 된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그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거친 숨결과 함께 제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12살이나 어린 그 아이가, 지훈이의 절친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다니. 저도 모르게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사랑받는 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도 잠시 현실이란 문이 열리고 제 아들 지훈이가 모든 걸 목격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와 태우는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지훈이가 있을 때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태훈의 뜨거운 키스, 그의 따뜻한 품,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황홀함. 하지만 지훈이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눈에는 뭔가 달라 보였나 봐요. 엄마, 요즘 태훈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네요. 어느 날 지훈이가 넌지시 말했어요. 그런가? 그냥 내 친구니까 잘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제가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훈이도 엄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엄마 얘기를 하거든요. 지훈이의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 예쁘다, 젊어 보인다. 뭐 그런 얘기들이요. 지훈이가 말하는데 왜인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태훈이 제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다닌다는 게 걱정됐어요. 혹시 누군가 눈치채는 건 아닐까요? 지훈아, 태훈이한테 말해. 나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엄마를 칭찬하는 건데. 지훈이가 의아해했어요. 그냥 엄마가 부끄러워서 그래. 제가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태훈이 올 때마다 더욱 예민하게 우리를 관찰했어요. 며칠 후 결국 그 순간이 왔어요. 지훈이는 동아리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태훈은 평소처럼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도와드릴까요? 태훈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괜찮아, 태훈아. 제가 대답했지만 태훈은 제 옆에 서서 야채를 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요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몸이 가까워졌어요. 태훈이 뒤에서 냉장고 문을 열 때 그의 가슴이 제 등에 닿았어요. 선생님, 태훈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응? 제가 돌아보려는 순간 태훈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보고 싶었어요. 태훈이 제 목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나도. 제가 그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그 순간 태훈이 저를 돌려 세우고 키스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그의 뜨거운 입술.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에 빠져들었어요. 태훈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고 제 손은 그의 넓은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는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태훈이 키스 사이사이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해, 태훈아. 제가 대답했을 때 태훈이 저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그의 단단한 몸이 제 몸에 밀착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어요. 이 젊고 멋진 남자가 저를 이렇게까지 원하다니. 태훈의 손이 제 얼굴을 감싸며 더욱 깊은 키스를 했어요. 저도 그에게 응답하며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어요. 선생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태훈이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나 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키스에 빠져 있어서 즉시 반응하지 못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엄마, 제 친구랑 왜 그러세요? 지훈이의 충격적인 외침이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급히 떨어져 나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훈이는 모든 걸 다 봤어요. 제가 태훈과 키스하는 모습을,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지훈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지훈아, 이건. 제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뭘 설명하려고 해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다 봤어요.
제 친구랑, 제 친구랑. 지훈이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형, 미안해. 태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이건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지훈이가 태훈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넌 내 절친이었잖아. 지훈아, 엄마가 설명할게. 제가 아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설명이요? 지훈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뭘 설명하시려고요? 제 친구랑 키스한 거요? 아니면 훨씬 더한 일들을 했다는 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훈이가 우리 사이를 이미 다 짐작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지훈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엄마, 전 정말 실망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엄마가 제 친구랑 이런 짓을 하다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 소중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다니. 그리고 태훈아. 지훈이가 태훈을 향해 돌아섰어요. 넌 내 친구였어. 내가 널 얼마나 믿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형.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선생님을 탓하지는 마.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둘 다 잘못한 거야, 둘 다.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제가 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지훈아, 제발 들어봐. 엄마도 외로웠어. 너 혼자 키우느라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게 이유가 돼요? 지훈이가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외로우면 제 친구랑 그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 저 정말 창피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아들이 저 때문에 창피해 한다니.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가 제 친구랑 사귄다고요? 태훈이 지훈이에게 다가갔어요. 형,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 그리고 이제 그만할게. 태훈이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지훈이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이미 늦었어. 이미 다 봤다고. 그리고 지훈이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와 태훈은 거실에 남아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태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태훈아, 나도 원했던 일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집에 가서 한동안 오지 않을게요. 태훈이 말했어요. 태훈아, 제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태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훈이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태훈이 현관으로 향할 때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태훈아, 후회하지 마. 우리가 느낀 감정은 진짜였어.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선생님, 선생님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으니까요. 태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형을 잃고 싶지는 않아요. 형은 제 소중한 친구거든요. 태훈이 떠난 후 저는 지훈이의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훈아, 제가 문을 두드리며 불렀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차갑고
상처받은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제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어요. 태훈과의 사랑은 달콤했지만 그 대가로 제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학교에 갔어요. 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지만 지훈이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저와 대화하지 않았고 식사도 따로 했어요.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태훈도 약속대로 집에 오지 않았어요. 가끔 지훈이와 학교에서 만나긴 하는 것 같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지훈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어요. 그래, 지훈아, 앉자. 제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훈이는 저와 떨어져 앉았어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태훈이랑 언제부터였어요? 지훈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제는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전쯤 태훈이가 고백했어.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받아들였다는 거네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지훈아, 엄마도 외로웠어. 너를 혼자 키우면서 여자로서의 내 자신을 잃고 살았거든. 제가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를 선택한 거예요? 지훈이가 반문했어요.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된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사랑하세요? 태훈이를 지훈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랑해. 태훈이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또다시 긴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도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들었고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훈아,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식으로 해요. 몰래 만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관계로요.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어요. 태훈이가 정말 엄마를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저한테도 인사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요. 지훈이가 설명했어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훈이가 우리 관계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였어요. 지훈아, 정말 괜찮을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태훈이도 좋은 놈이거든요. 비록 제 친구였지만 지훈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태훈에게 연락했어요. 집으로 오라고 말이에요. 태훈이 왔을 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훈이가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태훈아, 앉아. 지훈이가 말했어요. 우리 셋이 거실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태훈아,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해? 지훈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태훈이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형, 정말 사랑해. 그럼 책임질 수 있어, 평생? 지훈이가 또다시 물었어요. 그래, 선생님을 끝까지 지킬게. 태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지훈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조건이 있어. 첫째, 앞으로는 숨기지 마. 당당하게 해. 둘째, 엄마를 울리면 가만 안 둬. 셋째, 지훈이가 잠깐 멈췄어요. 우리 여전히 친구야. 이상해도 친구로 지내자. 그 말에 태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태훈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 지훈이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행복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제 아들이 제 사랑을 인정해 준 거였어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우는 이제 정식으로 제 연인이 됐어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점점 받아들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태훈이 제 손을 잡을 때 지훈이가 있으면 어색한 시선을 보냈고, 저도 아들 앞에서 연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지훈이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고, 태훈도 더 이상 지훈이를 의식하지 않고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오늘 태훈이랑 데이트 가세요? 어느 날 지훈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영화 보러 간다. 제가 대답하자 지훈이가 태훈에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잘 챙겨주고 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두 남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해요. 제 나이와 태훈의 나이 차이 때문이죠. 마트에서 쇼핑할 때나 식당에서 식사할 때 시선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신경 쓰지 마세요. 태훈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태훈은 저에게 정말 좋은 연인이에요. 세심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줘요. 나이 차이 때문에 제가 주눅 들까봐 항상 배려해주고 제가 편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선생님, 오늘 정말 예뻐요. 태훈이 매일 아침 저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아직도 한 여자라는 걸 느껴요. 지훈이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태훈을 정말 형으로 대해요.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아요. 태훈아,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여행 가자. 지훈이가 제안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태훈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엄마도 요즘 많이 행복해 보이시는데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보자. 가족 여행.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 여행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훈이와 태훈이 형제처럼 장난치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태훈은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고 선생님, 행복하세요? 바다를 바라보며 태훈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제가 대답하자 태훈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저도요.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 순간 지훈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태훈의 팔에 감싸인 채로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요. 태훈과 결혼하는 것도 말이에요. 나이 차이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 선생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어느 날 태훈이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태훈아, 정말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선생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지훈이도 우리를 인정해줬으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제가 걱정하자 태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지훈이도 있잖아요. 정말로 지훈이에게 물어보니 지훈이도 찬성했어요. 엄마, 태훈이랑 결혼하세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엄마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지훈이와 태훈의 아버지 그리고 몇몇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고 태훈이 울었어요. 선생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태훈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태훈아. 제가 대답했을 때 지훈이가 우리를 축복해줬어요. 엄마, 태훈아, 정말 축하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그 말에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됐어요. 나이 차이가 있고 시작이 좀 복잡했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해요. 황혼기에 찾아온 이 뜨거운 사랑. 비록 시작은 금기였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랑을 소중히 지켜나갈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지훈이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고 저와 태훈은 신혼부부예요. 가끔 웃긴 상황도 벌어져요. 태훈이 지훈이보다 어리다 보니 지훈이가 오히려 형처럼 굴 때가 있거든요. 태훈아, 우리 엄마 잘 챙기고 있지? 지훈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볼 때면 태훈이 웃으며 대답해요. 당연하지, 형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에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 몰랐거든요.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특이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오늘도 태훈이 출근하면서 제 이마에 키스하고 갔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 말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태훈아. 조심히 다녀와. 이제 저는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한 남자의 아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황혼 로맨스라고 하기엔 아직 이르고 금기된 사랑이라고 하기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될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저는 평생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